이번 주 주목해야 할 거시 경제적 지표와 주요 이슈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 투자자들은 이 핵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오랜만에 주 초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했었는데 1일 오전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이 63,500달러를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고, 현재는 약 62,900달러대의 가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좀 더 암울했거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반적인 매수 모멘텀 약화가 나타나면서 가격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고, 또 파산한 거래소 마운트곡수의 채권 상환이 7월 초부터 시작된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 선을 다녀오기도 했었는데, 가격이 회복되긴 했지만 이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기에 일단 지난주 나왔던 주요 소식들을 체크해보자면, 먼저 지난주 월요일인 24일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었죠. 표면상으로는 마운트곡스 채권 상환이라는 악재가 방아쇠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악재는 상당히 해묵은 내용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기본적으로는 가격의 기초 체력 약화를 하는 매수 모멘텀이 상당히 떨어져 있던 게 주요 이유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올해 상승에 가장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자금 흐름이 지난 13일부터 7영업일 연속 1억 달러 이상의 순 유출을 보였는데, 규모도 적지 않았지만 내용은 좀 더 비관적이었거든요. 항상 매도 물량의 다수를 차지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피델리티, 아크인베스트, 비트와이즈 등 주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던 신생 ETF들이 순 유출 행렬에 동참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다행히 24일 이후부터는 ETF 자금 흐름이 미약하나마 순 유입으로 상태가 전환됐는데, 비트코인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았다기보다는 짧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던 탓으로 보이고, 이때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1일 유입량에 가중치를 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평균 매수가는 65,500달러라고 밝혔거든요. 즉 비트코인 가격이 58,000달러까지 떨어지자 ETF를 중심으로 일종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금요일인 28일 밤에는 미국 연준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자료가 발표됐었죠. 수치는 예상과 부합하는 수준이었고, 물가 하락세가 완연하게 나타났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였어요. 특히 이날 발표됐던 미 시간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예측치인 3.3%를, 하회에는 3.0%로 발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날 ETF발 순이익이 7,300만 달러 수준으로 살아난 것으로 집계됐지만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2%가량 하락했죠. 즉 지금 상승이냐 하락이냐 모멘텀 회복이냐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애매한 시점으로 보거든요. 다만 비트코인 채굴자 매도세도 때마침 함께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일각에서는 3분기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기에 이 점 참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7월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미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나머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이죠. 그 중에서도 언제 승인이 나느냐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들은 7월 2일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날짜로 지목해 오다 돌연 지난 30일께 X를 통해 일주일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고, 로이터는 이더리움 ETF 승인 신청을 한 자산운용사 고위직들을 인용해 이르면 7월 4일, 늦으면 7월 11일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도했어요. 따라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예상 날짜는 11일 정도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관심이 높은 부분은 승인 이후 시장에 출시가 되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만큼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일 것인데,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18개월 동안 150억 달러 상당이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크립토 전문 자산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 역시 6개월에 50억 달러 정도를 예상했죠.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산운용사가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은 이유는 이들이 ETF 기초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실제 시가총액 비율 약 3대1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실제 가격 흐름은 상장 직후에는 다소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으로, 과거 비트코인 현물 ETF 사례를 보면 출시 당일에는 가격이 잠시 올랐지만 투자 신탁에서 전환한 GBTC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20일 가까이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어요. 이렇다 보니 실제 투자 관점에서는 다음 현물 ETF 주인공으로 꼽히는 솔라나가 더 유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어제
어쨌든 이와 관련한 유입액은 실제 출시가 되어 봐야 파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지켜봐야 할 미국 거시경제 지표들은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면 순서대로 3일에는 오토데이터 프로세싱, 비농업 부문 고용 데이터, 5일에는 빅농업 고용 지수와 미국 실업률 발표가 있거든요. 다만 과거와 달리 고용이 나쁘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확률은 높아지더라도 위험자산 가격은 상승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에 참고하셔야 하고, 지표 발표 이외에 주목해야 할 부분은 2일 밤 10시 30분부터 시작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4일 발표되는 5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에요. 여기서 시장의 관심이 올해 9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관련 단서들이 나오느냐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더불어 또 마운트 곡스, 채권자들에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분배하는 작업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진행될 수 있기에 개인 채권자에게 일단 돌아가는 물량이 약 6만 5천 개 정도로 추정되는 만큼 대량 매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며 이번 주 시장에 대해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리플 소식 살펴볼게요. 최근 일본의 금융 거대 기업이자 리플의 파트너인 SBI가 2025년 일본에서 열리는 세계 엑스포를 위해 XRP 레저 기반 NFT 주조를 시작하여 수집품 920개를 주조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알렸거든요. 이에 따라 마이야쿤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세계 박람회 참석자에게 독특한 디지털 수집품을 제공하고 처음 5,000명의 방문객은 기념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이러한 NFT를 받게 되는데, 2025년 오사카 세계 엑스포 관사의 엑스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2,82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알렸어요. 이에 따라 XRP 토큰 및 그와 관련된 NFT를 엄청나게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XRP의 채택을 촉진하여 유동성과 활용성까지 더하는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고, 실제로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XRP의 거래량이 67% 이상 증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쯤엔 SEC와의 소송도 끝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가 주는 영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XRP의 상승을 미리 축하하는 기분 좋은 소식으로 체크하시라는 점 강조드리고요. 금일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